야밤에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는 왜 해외로 급하게 나가려 했을까요? 도주다, 아니다, 말이 많습니다. 저는 이 뉴스 보면서 한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의 장면입니다.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 인사들 하거라. 조국일보 이강이라고 합니다. 좋은 걸 잘 읽고 있습니다. 명환입니다. 앞으로 선배님 귀찮게 할 일 없을 겁니다. 잘 보자고. 하고 감사합니다. 첩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선배님이 여전히 청춘이십니다. 언제나 현역이세요. 이 정치라는 게 참 희한하네. 이 사람을 늙을 수 없게 만들거든. 너 오늘 시동 빨리 걸겠다. 오늘 우리 좋은데.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의 의혹이 한가운데 있는 김학의 차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는 왜 마감 2분 전에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22일 오후 11시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23일 자정 20분에 방콕행 티켓을 구매한 거예요. 22일 오후 11시 20분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고 거의 지금 비행기 타기 전에 법무부 출입국사관리소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측에 빨리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김학의가 왔다. 오후 11시 55분 담당 검사가 동부지검에 출근해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서명 발송을 했고 22일 오후 11시 58분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이 승인이 돼서 탑승 마감 2분 전, 저희가 비행기 탈 때 그런 방송하잖아요. 탑승 마감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박용진 고객님, 승객님 빨리 타시라고 그 2분 전에 게이트 타기 전에 출국 금지 요청으로 출국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 측근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 4일 귀국 티켓을 끊고 출국하려던 것이다. 도주의 의도가 전혀 없다. 리턴 티켓이 있지 않느냐. 잠시 마음을 추스리려 했던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한 상황. 박소영 기자. 네. 이거를 출국으로 봐야 됩니까? 도주로 봐야 됩니까? 저는 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도주다. 네, 왜냐하면 일단 금요일 밤에 야밤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간에 일단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주로 사나요? 보통 인터넷으로 예매를 한 다음에 아니면 예매를 하고 가서 확인을 하고 사잖아요. 그런데 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그냥 예매도 안 하고 갔어요. 가서 바로 티켓을 삽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리 출국하는 걸 알면 안 되게끔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게 들고요. 기습적으로 티켓을 샀다. 네, 기습적으로 티켓을 샀고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에 공항을 빠져나올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티켓을 사고 출입국까지 다 통과를 했지만 결국 못 나가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돌아올 때 모습을 보면요. 찍혀 있는 게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거의 다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변장을 한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끔. 그렇게 변장까지 했고요. 그리고 자신과 굉장히 비슷한 남성을 앞세워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나온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인가 보다라고 해서 몰려갔을 때 그 사람이 아니고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사람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인척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김학의 전 차관인 줄 알고 언론이 이쪽에 몰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저 뒤에 선글라스와 모자와 목도리로 가린 사람이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이었던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변장까지 좀 철저하게 했고요. 그리고 옆에 경호원까지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문제는 시기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출석을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출국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출국이라기보다는 좀 도주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대형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 언급했던 그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명 중에 누가 김학의 전 차관일까라는 거예요. 사실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박윤진 의원님, 저 앞에 안경 쓰고 마스크 쓰신 분, 딱 봐도 김학의 전 차관 비슷해서 저분이 다 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저분이 김학의 전 차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저 뒤에 있는 분이 김 전 차관이었다. 저도 그 현장 영상 봤는데요. 한참을 속았어요. 그러니까 그 저분이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자꾸 예. 비켜 뭐 이러면서 본인이 마치 그러니까 오히려 기자들이 더 마이크가 다 이 대역자 앞에 서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친인척에게 집중이 되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서 있던 2명의 보디가드가 누구를 더 모셨느냐면 뒤에 선글라스 낀 분이고요. 저분을 이렇게 차에 넣는 걸 이제 뭐 최종적으로 찍으면서 확인을 했는데 저는 아니래요.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많이 바쁘긴 하지만 그 2분 간발의 차이로 김학의 전 차관을 놓쳤다.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담당 검사가 밤에 집에 갔다 다시 돌아 나와서 밤 11시에 이 긴급한 조치를 취한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갖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그것이 법적인 처벌을 받든 못 받든 간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까지는 규명될 수 있기를 다 바라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걸 핵심 키를 갖고 있는 피해자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야반 도주가 성공을 했다. 대한민국에서. 벌건 대낮은 아니죠. 야반 도주에 밤에 저렇게 도망가는 게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국민들에게 검찰이 아마 나만하지 못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라서 천만다행이라는 느낌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한 거구나.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을 확인을 이번에 한 게 된 거거든요. 우리 지금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조사를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출국 금지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이것은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검찰이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속한 수사가 오히려 이번 야반도주 사태로 인해서 신속한 수사가 지금 검찰에 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되겠다. 진행되기를 오히려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